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때가 되게 이제 언제냐면 청소년 때. 청소년 때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오잖아요. 청소년 때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갈등도 많고 그런데 이 그 부모나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뭘 내가 이 현실적인 걸 그때 해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부모님이 바쁘고 춥다 그러면 때 되면 옷 입혀주시고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나는 별로 할 것도 없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내가 부모님과 대인관계를 잘 맺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부모님하고 대인관계를 우리가 맺어야지만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벌써 다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하고 살아가는 이때는 우리는 이 대인관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청소년이 되면 이제는 달라지죠. 네. 이제는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는 분리된 존재라는 거. 너가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나도 너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먼저 너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이때 배워야 되는 건데 이때 이 청소년들이 지금까지는 받아오다가 이걸 내가 주는 걸 못 배웠는데 그러나 내가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심하게 이제 부정이나 왜곡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먼저 나는 너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친구가 돼볼래? 이런 식의 어떤 이런 프로포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지금 해야 근데 되는데. 그게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프로포즈 해보는 적이 없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달라고 요구만 하지. 그럼 또 이제 부모는 알아서 이제 주는 건데 이때는 내가 가서 프로포즈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거부를 당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 두려움도 내가 극복을 해야 되고, 사실 내가 가서 내가 너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해볼래? 이럴 때 상대가 그거를 거부할지 아니면 수락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해보기 전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에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내가 거부당할 거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미녀는 용기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다. 그 용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다가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거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 내가 가서 프로포즈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너무나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그러면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 주는 것이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면 네가 뭐를 원했는데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네가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는 너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뭐 기한 죽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조금 더 이제 안타까운 거는 달래기 전에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뜻 보면 굉장히 자녀들을 위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그 행동이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약하다는 건 자아가 강하지 못하게 성장을 하게 도와준다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네. 내가 프로포즈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거. 그럼 그 실패했을 때 왜 내가 지금 실패를 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조금 더 이제 그 갖추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또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러한 그 시행착오를 자꾸 겪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힘이죠.
네. 이 시행착오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을 때 거부당하는 게 두려우면 안 하고 말지 그걸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나와 너의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에 나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근데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 네. 때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비집고 양해를 앞으로. 구하고 앞으로 나갈 빡 때.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든가 뭐 또 예를 들면 소리를 크게 양해를 안 구하고라도 다 간다든가.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한테 그냥 가가지고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자아의 힘이죠. 네.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얻기 위한 자아의 힘인데 그 예를 들게 되면 그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냥 집으로 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한 장벽은 뭐냐면 이웃들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켜달라 그래도 안 비켜줄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땐 되게 그냥 오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 삭개오에 뛰어났던 점은 뭐냐면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삭개오가 온갖 그 부끄러움과 이런 거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던 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조금씩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아픔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네. 예. 아픔을. 근데 그 아픔이라는 게 본인이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아픔 정도를 줘야 되겠죠. 예. 너무 큰 아픔을 주면 그 아픔에 압도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성장이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아픔 자체를 안 주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하고 너하고의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이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이제 주고받는 관계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내가 원하는 거는 있는데 줄 능력이 없다. 그럴 때 이게 그냥 공상을 하거나 이런 거로 빠지게 되면 아직 미성숙한 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을 했다 하게 되면 이건 성숙한 삶으로 가는 거죠. 그게 힘이 바로 자아의 힘이고 예를 들면 이때도 부모나 옆에서 도와줄 거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굉장히 못할까 봐 두렵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때 이제 친구가 중요한데 내가 저 친구하고 마음에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예. 그럴 때 근데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친구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항상 있다. 예. 우리가 있는 건 되게 우리가 프로포즈를 했다가 안 됐을 때 그 사실보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이 심리적인 충격이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게 뭐냐면 나는 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이제 열등감. 예.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수치심. 응? 거부당했다는 거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 하는데 친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네가 그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이 있잖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일생일대에 실수를 한 거야. 너 같은 보물을 못 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상처 입은 자존심이라든가 열등감 같은 거를 같이 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점차적으로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되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상대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좋아하죠. 맞아요.